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대선판을 보면은 30년 전에 대선판하고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의 대선이라면은 1992년입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42%로 당선되었고 김대중 후보가 34%, 약 200만 표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정주영 후보였습니다. 16% 받았고요. 요사이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박찬종 후보가 6% 받았습니다. 42, 34, 16, 6%. 왜 이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근데 이번 선거 결과도 만약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42%로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34%로 낙선하고 안철수 후보는 16% 받고 심상정 후보는 6% 받는 이런 비슷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유리한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6%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갈 거냐? 저는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주영 후보는 그때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현대그룹이 막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16%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전국에 가면은 끝까지 완주한다고 할 때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요사이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가 무슨 단일화냐? 안일화다. 내가 단일 후보로 나와야 큰 차이로 이긴다. 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섬뜩하게 느껴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여론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 지지율 많이 잡아서 17%입니다.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입니다. 그게 굳은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지지자 중에 60%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지지자는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윤석열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그 근거도 따져보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려는 이른바 역선택의 흔적이 그 여론조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요새 하는 말 중에서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중간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50%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이야기고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큰 대가가 없으면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니까 나라의 중심이 확실하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그런 절차는 반드시 헌법에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게 권력 이양과 관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에 취임하며 어떻게 대통령에서 물러나느냐.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되는 겁니다. 외환의 죄를 범해가지고, 즉 국가반역죄를 범해가지고 구속
기소 그리고 유죄 선고 받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가는 거죠. 다른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 두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고입니다. 크게 다쳐가지고 정신이 막 혼미하다든지 할 때는 직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해서 그만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할 때 중간평가 받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1989년에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야당도 그리고 학자들도 이건 헌법 위반이다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워낙 몰리니까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좌절되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헌법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투표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그런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문제는 그런 헌법에서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이런 공약을 하는 걸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의외의 약점이 있는 듯 합니다. 이분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 공조직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처럼 검찰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처럼 경기도 또는 성남시라든지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너무 관념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도상 연습하듯이 백지에다가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교육, 과학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게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우선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국회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안철수 씨는 세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단일화는 없다. 안일화만 있다.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지금 너무 서둘러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그 밑에 달린 댓글 하나 읽어봤더니 그러면은 안철수 씨 당신은 박원순 서울시장 만들고 2017년에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이번에도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작정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표가 이재명으로 가지 않도록 일종의 뚝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이니까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해야 합니다. 그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공동정부, 뭐 장관 자리 나눠 갖기 이런 것 말고 단일화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펴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펴자. 거기에 합의하면은 단일화가 된다. 공동정부가 아니라 공동정책이다. 뭐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교육과학에 대한 상당히 경험도 있고 비전도 있으니까 교육과학을 전담하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안보, 법치, 경제를 책임진다.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공동정부 하면 자리 나눠 먹기인데 공동정책으로 단일화한다. 공동정책 단일화.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